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2월 21일 일요일이고요. 어제 이 상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종목을 확인을 했었죠. 오늘은 오랜만인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고, 또 최근에 이 상장 관련 이슈와 함께 좀 핫했던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수앱지스, 바이넥스, 이트론, EID까지 총 11종목이네요. 종목이 좀 많으니까 기존의 코로나 치료제는 여러 번 제가 이 영상을 좀 찍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끝나고 횡보 구간이 좀 나와야 되는 이제 자리로 좀 돌아왔어요. 현대바이오만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대웅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웅. 기존에 큰 상승을 이뤄내고 한 차례 조정을 받은 다음에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대부분 30에서 50% 정도 나오거든요. 50%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 67,500원 부근을 넘어서면서 지지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한번 쭉 하락을 해서 현재 39,950원, 거의 4만원이죠. 4만원 부근까지 내려온 자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지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이 치료제에 대한 뭔가 이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뉴스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수 자체가 애매한 흐름이었죠.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이 치료제 관련주들이 대부분 거래를 줄이고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만큼 매수세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뭔가 쳐줄 만한 매수세가 전혀 없는 흐름이다 보니까 흘러내린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기대감은 있지만 그 기대를 못 미치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지쳐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의 모양이에요. 그럼 지금 그림에서 기존의 고점 자리까지도 한 차례 다 거진 다 내려왔죠. 그죠? 일단 첫 번째 산이 있고, 그리고 이 위에 또 두 번째 산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이 두 번째 산의 고점은 깨고 내려앉았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산 부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느냐, 그게 36,000원 부분이고, 월봉상에 봤을 때나 주봉상에 봤을 때 일단은 어느 정도 이 매도세가 거진 마무리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림의 모양이에요, 현재는요. 하지만 아직은 추세적으로 하락을 이뤄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뭐가 나와야 돼?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은 갈 길 가야 되는 거고, 위에서 찍어 누르던 단기적인 이평선들은 잡아 올릴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횡보가 나오든 아니면 강한 슈팅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강한 슈팅은 원하는 자리, 그러니까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타서 유지가 되지 않는 이상 뭐만 나온다? 윗꼬리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슈팅을 주고 이 45,000원 부근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서 뭘 만들어야 된다? 쌍바닥을 만드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슈팅을 한 번 더 낼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 2월 말이 다 지나고 3월 중순까지 이 실적 시즌이라면, 그 이후에 4월 달에 제약바이오 뭐 하캐든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이 단기적인 이평선들은 아직도 찍어 누르는 자리고, 장기적인 이평선이 밑에서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는 역배열로 바뀌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꺾어서 돌린다라는 건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만 좀 나와준다면 얘네들이 잡아 돌리고 얘는 요렇게 꺾어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치고 올리면서 이 장기평선이 중심값이 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을 한 차례 올려서 찍을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36,000원 부근까지, 그런 자리까지 한 번 더 36,000원에서 33,500원 정도 나오겠네요.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눌렀다가 횡보할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횡보가 나올 거냐, 아니면 현재 자리에서 요런 자리까지 횡보가 나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횡보하는 게 더 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 밑에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슬슬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분할 매수로 다가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아직 이 종목들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웅제약도 뭐 대웅하고 마찬가지고요. 월봉상에 보더라도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 누르는 자리에 대한 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13만원대.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이 얘도 한바탕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어디까지? 15만 3천원 부근까지 박스를 좀 만들면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2평 2격은 다 벌렸고, 그리고 밑에서 찍어 누르던, 밑에서 내려오던 장기평선도 이제 잡아 돌려야 될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배열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자리대까지 내려왔다 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좀 더 밀린다 하면 얘는 종가상 12만 7,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자리도 지지의 라인이 맞아요. 1차적으로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지지가 나왔고, 여기서 혹시나 시장이 안 좋거나 뭐 해서 밑꼬리가 언더슈팅이 좀 더 나와서 밀린다 하더라도 종가상 주봉으로 종가상 12만 8천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내려오면서 그만큼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조금 더 소화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강한 상승보다 한 차례 횡보하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좀 털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근당하고 종근당 바이오가 조금 더 대응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기존부터 상승도 좀 더 강하기도 했지만, 자, 지금의 자리에서 얘는 바닥을 한번 만들고 뭐 했다? 박스권의 모양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저는 이 위에까지 박스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지하면서 한 차례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누르면서 뭘 만들어요? 쌍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현재 저는 여기가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요런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위로 칠 수는 있지만 뭐 한다?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횡보해주고 위에 있는 2평이 내려 깔리는 자리까지 기다리면 이 위로 올라타면 한 번 더 어디? 여기에 대한 확인을 들어온다. 대신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은 뉴스나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무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는 게 앞으로의 더 큰 그림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모습인 거고, 지금의 흐름 크게 나쁘지 않다. 그죠? 쌍바닥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고, 혹여나 밀린다 하더라도, 한 차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얘는 종가상 17만 2천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닥을 17만 2천원으로 맞춰놓고 이 종목 확인하도록 하고요. 종근당 바이오, 얘도 마찬가지죠. 바닥을 만들어 놓고 한 차례 올라오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누르는, 그죠? 얘도
단기적으로 이 안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기존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재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는 바닥을 어느 정도 얘도 잡았으니까 여기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이 78,000원대까지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박스권을 좀 더 넓게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78,000원을 넘어서면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윗꼬리를 확인하러 88,000원 부근까지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이 장기평선에 대한 이격도 이제 많이 줄였죠. 그럼 여기서 슈팅만 강하게 올라와주고 장기 이평선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밑에 있는 단기 이평선들이 치고 올리면서 슈팅을 한 번 더 요런 자리까지는 잡아먹을 수 있다. 이 이상은 뭔가 뉴스가 동반되면서 거래량이 붙어줘야 이 윗자리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종근당은 종근당 바이오는 어차피 같은 흐름으로 갈 거니까 그래도 치료제 관련들 중에는 현대바이오 이후에 이 종근당이 먼저 움직일 확률이 높다, 대웅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다음 녹십자 넵셀, 녹십자 셀. 자, 녹십자 넵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여기서 영상을 한번 찍었죠. 여기서 영상 찍으면서 이제는 슬슬 관심을 가져볼 자리긴 하지만, 요런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뭐한다? 윗꼬리 달고 밀린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렀을 때 여기 88,500원에서 85,800원 요 사이에서는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금요일날 여기까지 밑꼬리를 달고 반등이 3.63%까지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구름대를 지지받으면서 옆으로 움직이는 자리가 나올 거냐, 당분간 요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거냐, 그게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올리면서 10만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한 번 더 누르면서 쌍바닥을 만들 거냐. 여기서 외봉으로 올라가는 건 뭐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외봉 혹은 이게 고점의 외봉 혹은 저점의 외봉은 한 차례 더 그 자리를 확인하러 가는 방법이 가로 확인하러 가는 방향을 좀 많이 잡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주식에서 쌍봉을 찍고 죽는다. 그리고 쌍바닥을 만든다. 혹은 쓰리바닥, 3천장 그런 얘기가 그런 이유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쌍바닥을 받고 나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온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분봉으로 보더라도 장기평선은 아직 꺾이지도 않았죠. 갈 길 가는 자리인 거고, 나머지 이평선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얘를 이제 그러면 다시 고점을 갱신하면서 원래 가던 길을 가게끔 하려면 어디에요? 이 11만원 위로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11만원 위로 주가가 올라와야 얘는 갈 길 가고 캔들을 위에서 지지하면서 밑에 있는 이평을 잡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저항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뉴스나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요런 자리까지는 바로 올라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한 차례 올렸다가 뭐한다? 다시 한번 누르면서 쌍바닥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한다?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이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요런 그림이 나타나면 가장 최상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여기서 혹시나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10만원대 위로 못 올라타면 일단 정리하고 다시 내려오면 꼭 이 바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짝꿍댕이 패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잡아볼 수는 있는 그림의 모양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월봉도 아직 크게 나쁘지 않죠. 그런 그림으로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녹십자셀은 확실히 약해요.
어 이제 이 장기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다가 누르는 자리가 내려오면서 바닥을 한번 찍는다라는 거고, 요렇게 그러니까 정배열의 모양을 만들었지만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는 한 번 더 누른다. 그런 자리에서 이 장기 평선이 지지가 나온다면 이제는 중장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려앉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중장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얘는 41,000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41,000원을 크게 이탈하면 안 되고, 웬만하면 이 42,500원, 금요일에 저점이죠?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월봉상이랑도 위에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주봉상에 봤을 때는 이제 이 이평선들이 모이는 자리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위로 쏘든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역배열을 만들어서 한 차례 더 누르든, 그러면 이 차트의 모양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으로선 위로도 쏠 수 있는 방향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장기 이평선, 밑에서 이 중장기 단기 이평선들이 위에서 깔리면서 여기서 캔들이 방향만 잡으면 이제는 정배열의 모양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 대해서 물량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밀렸다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관심을 슬슬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자, 현대바이오는 기존에 여기서 슈팅 39,500원 나오고 나서 누르면서 그래도 27,500원까지는 한 번 더 눌러줄 줄 알았는데 29,000원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어요. 즉 기존의 영상을 찍을 때도 이 구름대 상단이 뭐가 된다?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어요. 한 번 더 눌렀다가 여기서 좀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그냥 29,000원에서 이 구름대를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이 상한가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주거든요. 그만큼 좀 더 강하다라는 거지 얘는. 이 위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기존에 이 28,000원 부근, 27,500원까지 밀렸다가 혹은 28,000원 부근에서는 한 차례 누르고 나서 이 안에서 박스권을 좀 만들 줄 알았는데 뭔가 재료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이라서 그런지 이 위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이 위에서. 이 밑에보다 당연히 위에가 한 번 더 상승하기에는 좋은 그림인 거고, 대신 지금의 모습에서 이 39,600원이죠 고점이. 그러면 39,000원 정도, 39,000원을 몸통으로 올려 쓰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를 뚫으면서 다시 이 고점을 확인하러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4만 라운드 피겨값 4만원, 그리고 41,000원,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단기적으로 고점의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뚫고 가냐, 아니면 맞고 단기적인 쌍봉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눌러서 여기 28,000원 부근까지 내려 앉았다가 다시 이렇게 횡보를 좀 해주는 척 하면서 오를 거냐, 아니면 횡보하다가 이제 흘러내릴 거냐, 그런 관점인데, 분봉상에 보면요, 얘가 위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려면 가장 좋은 거는 33,90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다라는 거고, 혹여나 이탈을 하고 내려앉는다면 요 자리네요. 29,3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얘는 그 자리를 이제 이탈해서 내려가면 라운드 피겨값이 29,000원, 좀 애매하네요 얘가. 실제적으로 여기 28,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추세가 변경된 거는 아닌데, 대신 28,000원까지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 갇혀요. 얘는
이 박스권을 갇히게 되는 거고, 이 박스권을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못해도 29,300원 위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돼요. 29,300원. 기존에 슈팅이 나오고 눌렀던 저점 자리, 여기가 29,300원. 그럼 이 자리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게 그림상 안전한 그림이다. 그리고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눌렀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보다 이제는 31,500원이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3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 그림이다. 그래야 한 번 더 여기 42,000원대, 그리고 42,000원대의 고점 자체가 기존에 단일가로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큰 매물은 현재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대신 요 자리가 월봉상의 장기평선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림으로 이 월봉상으로 보면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어요. 월봉을 만드는 달이. 그러면 이번 달 웬만하면 39,500원 위로 종가를 올려다 놓고 끝나면 끝날수록 다음 달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끝나면 윗꼬리를 달더라도 이렇게 끝나면, 그게 아니라 다음 달에도, 이번 달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달에 이 자리를 치고 올리기에는 거래량이 적게 만들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다음 달에 다른 애들 움직일 때, 뭐 대웅이나 종근당이 움직일 때 얘는 요렇게 조정을 한번 받을 확률이 생겨요. 그러면 굳이 이제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대바이오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현대바이오 바라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월요일날이든 화요일날 이 자리 위로 올라타는 거 꼭 확인을 하시면 하실수록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러시아 백신 관련으로는 이수앱지스가 처음 대장을 하다가 경고딱지를 달고 나서 이제 가벼운 이트론, EID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사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수앱지스를 쫓아다니는 따까리라고 봐야 되나요? 말이 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부대장 부분인 거고, 자, 이수앱지스는 일단은 변곡점이 나왔어요. 변곡점은 나왔지만 현재 이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신용과 미수가 좀 안 되기 때문에 큰 거래량까지는 기대해 볼 수는 없더라도 일단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얘는 1,100원이죠.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이 자리 이탈하면 결국에는 갭자리 다 매꾸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는 왜? 거래가 줄면서 거래가 한 번 더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월요일 날이라도 한 차례 누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탈하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많이 눌린다 하더라도 1,500원, 이제는 1,500원을 깨면 안 돼요. 이 자리를 깨면 안 된다. 이 자리 안 깨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거래량 붙이면서 한 번 더 슈팅이 올라올 확률이 높다. 그런 자리 단기적으로는 12,500원인 거고, 요 자리 넘어서면 13,500원에서 14,000원 부분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어찌 됐든 올라가면서 갭을 만들고 내려오면서 갭을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럼 이 자리는 매꿀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14,000원이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자리에서 맞고 밀린다면 거기서는 뭐다? 정리해라. 왜? 다시 한 차례 내려올 수 있으니. 이해되시죠? 뭐 그 전에 12,500원은 못 넘기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고, 여기까지도 못 가는 거고, 일단 그 자리 올라서서 지지 나오면 14,000원 부근까지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다시 한 차례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맞고 혹은 올렸다가 결국엔 종가상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내려앉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격도가 어느 정도 벌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매꾸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 바라보셔야 되고, 바이넥스 역시 뭐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고점 만들고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그쵸? 쌍바닥을 만들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찌됐든 이 단기적으로 이 박스를 넘긴 자리거든요. 그죠? 이 박스를 넘긴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요 자리 종가상 요 자리 29,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 차례 33,500원 확인하러 올라올 거고, 이 자리 넘겨야만이 또 한 차례 이 35,000원에서 36,000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 외에는 뭐 이수앱지스가 아까 14,000원 넘어가야 얘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왜? 지금은 부대장이니까. 얘가 먼저 치고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뭔가 이슈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뒷공문이 쫓아다닐 거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 29,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한다? 또 이 자리에 갇히게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넘겨야 다시 한 차례 이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 이트론과 EID. 자, 이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찍었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밑골이 달았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현재 여기에 대한 갭자리가 남아 있는 상태고,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그래도 조금 강한 흐름으로 움직였어요. 강한 흐름 움직였지만 5일선을 탈환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이고, 분봉으로 돌아와서는 주가를 누르고 강하게 슈팅을 올려왔죠. 그러면 얘가 추세적으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요. 890원. 890원. 뭐 예를 들면 9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900원 자리를 뚫고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한 차례 어디? 여기 1100원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 대신 그게 아니라 요 자리에서 깨고 내려앉는다면, 깨고 내려앉았을 때는 여기 690원 69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은 고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나서 요 안에서 박스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높게 잡으면 여기 윗꼬리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950원까지 잡을게요. 950원까지 박스권의 모양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을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뭐다? 밑에 있는 이 갭 자리까지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가상 690원입니다. 혹시나 언더슈팅이 나와서 한 번 더 쌍바닥의 모양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려다만 놓으면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눌러서 이 위로 못 올라오고 끝난다. 그러면 이 위에서 박스권이 아니라 밑에서의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리 잡고 515원까지 자리 잡고 요런 박스권의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슈팅을 치고 950원을 넘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 동전주라 또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제가 뭐 이 회사 재무에 크게 관심이 있진 않지만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그래도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고 구름대를 살짝 넘기면서 끝났거든요. 이번 달 이 800원 810원대를 유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슈팅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번 달 810원 밑에서 종가를 형성하면 결국엔 올라오면서 이 구름대의 상단을 쳐맞고 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왜? 거래가 이만큼 다시 안 터질 거니까. 많이 터져야 여기 거래량 혹은 요 정도 거래량밖에 안 터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다음 달 초반에는. 그죠? 그러면 다시 한 차례 밀릴 때는 560원대까지는 또 한 차례 밀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EID 같은 경우는 훨씬 약해요. 지금 이트론에 비해서 약하고, 지금의 모습이 이트론이 이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라면 EID는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아까 이트론 얘기할 때 위에서 횡보하면서 위로 칠 거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 안에서 횡보할 거냐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이미 밑에서의 관점이에요. 즉
지금은 이제 약하다. 이트론이 강하게 치면서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얘는 올라오긴 올라오겠지만 결국 윗골이 달고 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림의 모양은.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의 자리에서 그러면 얘가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6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뭐 얘도 640원 잡을게요. 아까 그건 840원이었나요? 940원이었나? 여기 이 640원 위를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올라타면 단기적으로 750원 부근까지 이 갭자리를 한번 매꾸로 올라올 수는 있다. 매꾸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요 자리 위로 올라타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면 당분간은 이 안에서 박스권의 모양이 나올 건데, 이 박스권의 모양 자체가 기존의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죠? 아니면 뭐 어제 이 몸통이 올라왔던 이 460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 안에서 박스권의 모양이 나온다면 그나마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어디 640원 넘기면 다시 한 차례 710원 부근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양이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한 차례 또 눌린다면 얘는 뭐다? 이 안에서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기존의 고점을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거죠.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행보하면 결국 올라올 때 650원 부근에서 맞고 밀릴 확률이 높아요. 얘는. 그러면서 그냥 원래 자기 주가의 모양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원래 자기 모양의 주가의 모양대로 기존에 뭐 이런 모양인 거죠. 다시. 그러면 여기까지밖에는 또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슈팅이 처음에 날 때는 대장주하고 부대장주, 대장주가 강하고 부대장주가 좀 약하긴 해도 어느 정도 상승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하락을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는 대장 쪽으로 몰빵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대장은 그러면서 죽고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그런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